안녕하세요. 로고사원 수학 강사 박주혁입니다. 여름방학 맞이해서 정규반 그리고 수원 특강까지 설명해 시작하겠습니다. 제 수업은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쉽게 가르치고요. 두 번째로 될 때까지 학생이 자신의 것으로 만들 때까지 반복합니다. 세 번째로 학생 피드백을 통해서 실제로 학생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강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각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제가 쉽게 가르친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그것만 배웠고 제가 그 연습만 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서울대에서 수학 교육을 전공했고요. 단순하게 그냥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을지를 배우고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학생들에게 가르쳐 줄 때도 예를 들면 학생들 중에 어디 고3 내용을 이용하면 쉽다 이런 내용을 들고 와서 저에게 이거 써도 돼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꽤 자주 있는데요. 저는 학생들에게 그것보다 더 좋고 범용성 있고 교육과정 안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미분 같은 것들을 자꾸 이용하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 학생들은 미분을 안 쓰고 미분 쓰는 학생들보다 더 빠르게 풉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1학기 중간고사 범위에서 좀 많이 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했던 스킬인데 제가 만들었어요. 고속 나눗셈이라고 어떤 나눗셈을 빠르게 하는 스킬이에요.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어떤 학생들 중에 한 명은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하게 됐대요. 수행평가를 하게 돼서 이 내용을 풀려고 했는데 순간 자기가 고속 나눗셈을 이용하려다가 이제 이 내용을 쓰면 학생들이 보나마나 너 이거 어떻게 했냐 라고 물어볼 게 뻔해서 그냥 정석적인 교과서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 풀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저와 학생들이 좀 아끼는 그런 스킬입니다. 단원마다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무조건 교육과정 안의 내용이라서 서술형에서도 큰 걱정 없이 간단한 서술만으로 정당화가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제 수업이 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저는 학생들에게 많이 안 가르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위주로 가르치고 학생들은 그 제가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을 달라지는 단원에 맞춰서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학생들에게 그래프를 그릴 때 모양과 위치를 집중해라. 모양에 대해서 생각하고 위치에 대해서 생각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은 달라지는 단원, 예를 들면 직선과 원이 있을 때 직선에서의 모양은 뭐지? 기울기고 직선의 위치는 뭐지? 한 점에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수상에서만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라 수하, 수원, 수투, 미적분까지, 기하까지 전부 다 적용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그냥 유형별로 이렇게 풀어라. 다 단절된 그런 수업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이 원리를 이용해서 푼다와 같은 그런 원리를 강조하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자신의 것이 될 때까지 반복하는 수업이라고 말씀드렸었죠. 5월에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냈던 유형이 있어요. 숫자를 조금 바꾸고 유형을 조금씩 바꿔서 학생들에게 반복해서 출제했는데요. 학생들이 결국은 마지막에는 쌤 또 이거 내셨어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내는 이유는 많이 틀리고요. 그리고 출제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계속 반복해서 출제했던 이 문제는 이번 기말고사에 실제로 출제가 전부 되었고요. 오늘 본 시험에서도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좀 집착까지 하는 그런 내용들은 출제 가능성이 높고 오답 가능성이 높은 내용들이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제 학생들은 자신 있게 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결과 학생들이 좀 드라마틱하게 성적이 오르는 학생들도 있어요. 중간고사 끝나고 들어왔으니까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성적이 많이 오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학생들에게 또 강조하는 내용들 중에 하나는 집에 갈 때 모르는 내용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내용이 남아있는 상태로 집에 가게 되면 수업이 재미없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것들이 찝찝하게 남아있으니까. 그런데 모르는 내용이 없는 그런 수업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수업이 점점 더 재밌어지죠. 왜냐하면 내가 아는 것들만 나오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모르는 문제가 남아있는 상태로 귀가하지 않도록 클리닉 시간 활용하고 복습 테스트로 확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학생 피드백인데요. 제가 이 부분은 좀 미리 강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번 여름방학에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라서요. 보통 일주일 수업을 하면 피드백이 이 정도 나가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한 수업당 또는 일주일 수업당 학생 한 명에게 이렇게 나갑니다. 보통 다른 학원들에서는 모의고사 성적 그리고 숙제를 얼마나 했는지 정도만 그냥 문자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추가로 코멘트를 이만큼씩 학생 개인별로 다 제가 직접 씁니다. 이 정도 분량이 일반적으로 나가고요. 뭐 많은 거 가져온 거 아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시험 기간이라서 좀 분량이 늘기는 했어요. 이렇게까지 제가 하는 이유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제가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 그리고 이 수학이라는 과목을 바라보는 태도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계속 관찰하고요. 이 학생이 어떻게 수업을 듣고 있나 그리고 그 내용을 학부모님들과 공유를 합니다. 예를 들면 몇 시에 졸았다 아니면 문제를 푸는데 글씨를 날려 쓴다 아니면 뭐 어떤 실수를 했다까지도 제가 관찰을 해서 실제로 학생들이 태도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께서도 만족도가 굉장히 좋으세요. 왜냐하면 나의 학생이, 내 아이가 학원을 다니기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것들이 보이니까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주시는 거겠죠. 네, 학생들 만족도도 따라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학생들 중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험 시간에 좀 더 차분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 다른 학원 다니는 학생들은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나는 차분하게 문제를 풀었다. 고맙다.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주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여름방학 커리큘럼 안내 영상에서 좀 더 강조드리고 싶었던 이유는요. 학기 중에 비해서 여름방학이 좀 더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더 그냥 몰입해서 공부할 수 있어서 좋다. 이게 아니라 제가 학생을 더 오래 볼 수 있고 그래서 학생들의 어떤 태도나 행동을 교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더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이번 여름방학 동안 본인의 학습 태도를 교정하는 것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학생 피드백해서 학생들이 이 과목 자체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냥 공부 자체를 바라보는 태도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학생들이 노력을 하는 그런 학생들이 성과를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많이들 공부 열심히 많이 하는데 좀 실제적인 결과가 안 따라와 주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이 좀 안타까워서 그런 학생들에게 노력에 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수업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제 커리큘럼 소개해 드릴게요. 여름방학 정규반은 이제 내신 대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쭉 가고요. 이전에 있던 시간표와 동일하게 갑니다. 제 수업은 크게 개념을 넓히는 시기와 개념을 좁혀서 다지는 시기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처음 배울 때는 학생들이 모르는 것도 많고 좀 어색한 계산들도 많아요. 그래서 모르는 것이 없도록 점점 더 넓혀나가고 어느 정도 잘 다져졌다 싶으면 더 많이 가르쳐 주다가 이제 점점 시험 기간이 가까워지면 그때부터는 가지를 쳐내고 좁혀야 되겠죠. 좁히면서 학생들에게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건 이미 다 알려줬고 지금부터는 너가 배운 것들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수화 전범이 돕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내신 대비, 중간고사 대비 들어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게 학기 중에 들어오는 것보다는 바로 들어오셔서 제 완벽한 커리큘럼을 다 따라오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그 이유는 제가 넓히고 있는 동안 중간에 들어오게 되면 저랑 말이 안 통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앞서 말씀드렸던 고속 나눗셈 같은 것들도 학생들에게 따로 알려줘야 되고 학생도 그거를 따라와야 되다 보니까 조금 수업에 적응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제 전체 커리큘럼을 따라와 주시기를 권장드리고요. 그래서 제 수업에 대해서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복습 테스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잘 따라하고 있는지, 학생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요. 복습 테스트를 이용해서 저는 지난 숙제의 문제들을 그대로 출제하고요. 지난 수업에서 배웠던 것들 숫자만 바꿔서 풀었던 문제들을 다시 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테스트로 학생들이 실제로 수업을 잘 따라오고 있는지 테스트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이제 70%, 그러니까 다 맞춰줘야 되는 문제들이 70%고요. 나머지 30%는 학생들도 시험에 조금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개념들 계속해서 냅니다. 학생들이 진료할 때까지 내요. 그런데도 틀리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냅니다. 그리고 제 복습 테스트가 일부 문제들이, 그러니까 70%의 문제들이 굉장히 쉬워요. 했던 문제들이니까. 그래서 그 문제들에서 일정 수준의 정답률이 나오지 않으면 남아서 복습 완벽하게 하고 모르는 문제가 없는 상태로 그 상태로 귀가를 시키겠습니다. 네, 그리고 클리닉인데요. 전부 다 제가 직접 진행하고 질의응답까지 합니다. 당연히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학생들은 숙제를 못 해왔거나 또는 복습 테스트에서 조금 부족했던, 정답률이 나오지 않았던 학생들이고요. 그런데 사실 제 클리닉은 학생들이 스스로 남는 경우가 좀 더 많아요. 그냥 남아서 저랑 같이 공부하고 물어보고 싶은 거 있을 때 저한테 바로바로 물어봐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숙제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처럼 새로운 커리큘럼을 시작할 때 학생들 수준 차이가 좀 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숙제를 3가지 스텝으로 나눠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스텝 1, 가장 쉬운 내용은 분량이 많습니다. 충분히 반복해서 연습시키는 그런 숙제고요. 스텝 2는 분량은 좀 줄어들지만 학평 기출들, 그러니까 좀 중요한 문항들 위주로. 그 다음에 스텝 3는 분량은 더 적고 난이도는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스텝 2에서 시작을 해서 1으로 내려가거나 3로 올라가거나 자신의 수준에 맞는 그런 숙제를 할 수 있게 출제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숙제를 제가 걷어서 직접 첨삭과 풀이, 읽어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부분에서 실수하는지 그런 부분 계속 확인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 특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름방학 특강을 수1, 그러니까 선행으로 진행을 하는 이유는 꼭 필요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1을 하지 않으면 2학년 때 좀 많이 힘들어요. 학부모님들이 어떤 부분을 원하시는지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이는 2학기 내신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1 특강이 이제 제 정규반 수업을 방해하지 않게 최소한의 내용들을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게, 그러니까 가지들은 다 치고 뿌리랑 기둥만 남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학년을 최소한의 투자로 대비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필수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들어야 되냐면 모든 학생들이요. 네. 수원이 완벽하게 돼 있는 학생보다는 수원이 완벽하게 돼 있는 학생들보다는 처음 배우거나 아니면 이전에 배웠었는데 나 뭐 배웠는지 모르겠다, 지금 남은 게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학생들이 들어주시면 됩니다. 수업은 쉽게 갈 거고요. 그리고 대신 학생들이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에 그냥 내가 수학에 좀 더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개념, 확실하게 가장 중요한 개념들을 기억시킬 거고요. 그리고 수원에서도 수하, 그러니까 2학기 내신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조금 더 강조해서 2학기 내신에도 도움이 되게 가르칠 예정이고요. 그리고 숙제 역시 수준별로 나갈 예정입니다. 네, 7월 22일 월요일에 개강해서 11회 특강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러면 8월 14일이 종강일인데 8월 15일, 그러니까 목요일 학생들 개학하기 전에 따로 클리닉으로 전범위 복습하고 복습 테스트 한번 볼 예정이에요. 이 부분은 선택이고요. 그래서 제 커리큘럼, 그러니까 시간표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월수금의 수원 특강 잠실관에서 진행하고요. 그리고 월금
잠실, 화목, 방위관 커리큘럼은 그대로 이어서 갑니다. 그리고 지금 옅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들이 제가 학원에서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학생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월요일에는 12시에 와서 밤 12시까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화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방학 동안 집중해서 이 월요일, 금요일 또는 화요일, 목요일은 수학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제가 좀 오래 앞뒤로 있을 예정이고요. 제가 수업을 준비할 때 그리고 제 수업에 대해서 고민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잘 가르치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사가 잘 가르치는 것은 기본이고요. 대신 학생들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벽에다가 아무리 좋은 내용을 알려준다고 해도 학생들이 변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방학 동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가르치는 거는 당연한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학생의 태도 변화를 만들어서 조금 더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이 되게 만들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요. 저는 지금까지 로고스학원 수학 강사 박주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